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8살 2달 전 남편을 여의고 장례식장에서 30년 전 첫사랑 정우진을 제외했고 조심스럽게 연락하며 따뜻하게 챙겨줬지만 남편 친구가 빚이 많고 황혼 재혼 사기 소문이 있다고 경고해 직접 추궁했더니 폐암 말기로 6개월 남았으며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보고 싶었다고 고백했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해 속초 여행을 다녀온 한 달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난 안현자의 마지막 사랑과 이별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현자예요. 올해 68살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달 전까지는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 이름은 김정수였어요. 70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42년이었어요. 저는 26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28이었고요.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들 이름은 민준이에요. 올해 40살이에요. 딸 이름은 수진이에요. 37살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민준이는 경기도 화성에 살아요. 수진이는 인천에 살아요. 손주들도 있어요. 민준이한테 둘이요. 수진이한테 하나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인쇄소였어요. 잘 나가진 않았지만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지냈어요.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고요. 남편 뒷바라지했어요.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요. 2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일부 남편의 죽음 그날은 4월 15일이었어요.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라고 힘들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이랑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갔어요. 갑자기요. 아무 준비도 없이요. 2부 장례식은 사흘장이었어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다들 위로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갔구나. 이제 혼자구나. 사흘이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하는 날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절을 받았어요.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봤는데요. 왠지 낯익었어요. 가까이 왔어요. 절을 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저 사람. 설마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자,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진?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3부 첫사랑 정우진이요. 30년 전에 만났어요. 저는 25이었고요. 우진이는 28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우진이는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성격도 좋았고요. 다정했어요. 6개월 동안 만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집안이 반대했어요. 우진이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헤어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우진이 생각은요. 마음 깊은 곳에 묻었어요. 그런데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요. 사부 조문 우진이가 말했어요. 남편분 소식 듣고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왔어.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나는 이만 갈게. 몸 조심해 라고 인사했습니다. 응.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요. 멈췄어요. 돌아섰어요. 현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오부 장례 후장례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랑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 우리랑 같이 살래?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 더 있다가 갔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현자야, 나 우진이야. 밥은 챙겨 먹어? 건강 챙기고 있어? 심장이 뛰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했어요. 응. 잘 먹고 있어. 고마워. 바로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할래? 너무 혼자 있으면 안 좋아. 망설였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날까? 알았어. 6부 재회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 3시요. 공원으로 갔어요. 우진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왔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많이 힘들지? 라고 물었습니다. 응. 조금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렇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어요. 편했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7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산책하고요.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우진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남편은요. 평생 한 번도 제게 다정하지 않았어요. 무뚝뚝했거든요. 하지만 우진이는 달랐어요. 현자야, 오늘 날씨 춥지? 옷 따뜻하게 입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어? 혼자서 해먹기 힘들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겨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현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찾아가고 싶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잊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이야. 나 너 정말 좋아했었어. 지금도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8부 불안 2달이 지났어요. 우진이랑 자주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였어요. 남편이랑 40년 지기였어요. 여보세요. 철수 씨? 라고 받았습니다. 현자 씨, 나 철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요. 현자 씨, 요즘 누구 만나?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남자 하나 만난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자 씨,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아 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정우진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어. 그 사람. 빚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부 충격적인 소문. 철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황혼 재혼 노인 사기를 친다는 소문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부정했습니다. 현자 씨 조심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외로운 노인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우진이가 사기꾼? 날 속인 거야? 밤새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집,
통장, 보험금. 혹시 그걸 노린 건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결심했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 10부 추궁 우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우진아, 오늘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공원으로 갔어요. 우진이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뭘? 라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야? 내 재산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얼어붙었어요. 현자야. 그게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내가 빚이 많다고. 황혼 사기를 친다고 라고 따졌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11부 고백 현자야. 미안해 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진짜였구나. 그래. 돈도 필요해 라고 인정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눈을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현자야. 나 폐암 말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6개월 남았대. 의사가 그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라고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끝나기 전에 딱 한 번만.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요. 12부 결정 한참 후에요. 정신을 차렸어요. 우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6개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치료도 안 된대.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빚은? 라고 물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생긴 거야. 이미 다 썼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말했어요. 현자야. 나 욕심 하나만 부려도 돼?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내 옆에서 보내면 안 될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좋은 날만 만들자. 우리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시 사랑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울었습니다. 13부 함께하는 시간 그날 이후로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우진이는 서서히 약해졌어요. 처음엔 산책도 잘했는데요. 한 달 후엔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응. 조금 숨이 차네 라고 말했습니다. 쉬었다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우진이는 더 약해졌어요. 기침도 많이 했고요. 숨도 가빠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우진이가 제안했어요. 현자야, 여행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여행? 지금?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바다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아. 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14부 속초 여행 일주일 후였어요. 속초로 갔어요. 차로 3시간 걸렸어요. 우진이는 힘들어했지만요. 참았어요. 속초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현자야. 정말 아름답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횟집으로 갔어요. 회를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현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도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을 속초에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5부 아쿠아서울로 돌아왔어요. 우진이는 급격히 약해졌어요. 여행이 무리였나 봐요. 기침이 심해졌고요.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1달. 아니면 더 짧을 수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현자야. 미안해. 너한테 짐이 돼서 라고 사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짐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진이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간호했어요. 밥도 먹여주고요. 약도 챙겨줬어요. 힘들었지만요. 행복했어요. 우진이랑 함께 있으니까요. 16부 마지막 날. 2주일이 지났어요. 우진이는 많이 약해졌어요.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우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현자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행복했어. 너랑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라고 울었습니다. 사랑해. 현자야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진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요. 숨이 멎었어요. 조용히요. 평화롭게요. 저는 우진이 손을 잡은 채요. 한참을 울었어요. 17부 장례. 우진이 장례를 치렀어요. 조용히요. 친척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도 몇 명 안 왔어요.
저랑 제 아이들이 대부분 챙겼어요. 민준이랑 수진이는 말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장례를 마치고요. 우진이 유품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요.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에 현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열었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18부 편지. 현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3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너였어.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어. 내 남편 장례식장에 갔어. 너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여전히 아름다웠거든. 그리고 너는 나를 받아줬어. 사기꾼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나를 믿어줬어. 정말 고마워. 마지막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랑 산책하고, 너랑 커피 마시고, 너랑 바다 보러 가고, 모든 순간이 꿈 같았어. 현자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 나를 기억해줘. 사랑해. 우진. 편지를 읽다가요.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아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진이 기억이 있으니까요. 가끔 우진이 생각이 나요. 공원을 걸을 때요.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요. 바다를 볼 때요. 그럴 때마다 미소 짓게 돼요. 우진이도 행복했겠지. 생각해보면요. 참 짧은 시간이었어요.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정말 지난 시간이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남편과의 42년보다요. 더 지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8배도 사랑할 수 있어요. 황혼에도요. 상실 후에도요. 아픔 뒤에도요. 사랑은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요. 사랑은 마지막 순간에도요.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우진이는 마지막 석 달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진하게 사느냐가요. 우진이와의 석 달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해요. 우진이한테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요. 용기 내서 사랑한 것에 대해요. 여러분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삶을 다시 살게 만들어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